여기 다니시던 환자분이 어머님하고 진료받으러 오셨어요. 상담을 하는데 고질적인 불면증은 이제 해결됐다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묻는 저의 질문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직접 안 해보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산 걷기 30분씩 1년 하셨대요. 처음에는 너무 발이 아파서 쩔쩔맸는데 지금은 날다람쥐 수준이라고. 1년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7시간째 꿀잠 잔다고. 제 피부가 너무 맑아지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안색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분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고.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저한테 원장님 맨발 걷기가 진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맨발 걷기가 정말 유행이죠. 이 맨발 걷기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뭐 고혈압약 끊었네, 관절통이 없어졌네, 살이 다 빠졌네, 잠을 너무 잘 잔다, 우울증이 좋아졌다 이런 등등 건강 체험이 공유되면서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맨발 걷기의 효능 딱 3가지로 정리하고 맨발 걸으면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 논문을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 반응 감소입니다. 면역 반응 조절에 관여해요. 관련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맨발 걷기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통증을 없애고 실제 염증 반응 관련 백혈구, 호중구, 림프구의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을 통해서 몸의 전기적인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압도적인데 이 어싱이란 단어는 언제 처음 유래가 됐냐? 2012년도 국제학술지에 미국의 심장 전문의죠. 스테판 시나트라 박사가 쓴 논문에 처음 유래가 됐는데 거기서 이 접지 이론, 그러니까 땅하고의 접촉으로 인체의 정기적인 상태가 복원이 돼서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통증을 없앤다는 그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어싱이 뭐냐? 땅, 얼스하고 현재 진행형 ing의 합성어가 얼싱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지구하고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걷기 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땅과 직접 접촉하는 접지를 핵심으로 지구하고 우리 몸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어싱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지구 표면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풍부하게 존재하는데 사람의 신체가 이게 땅하고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들이 우리 몸으로 유입이 돼서 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예전에 EBS 방송인가요? 몸의 전압 측정 실험을 했는데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딱 접지하면서 소멸되는 정기적인 현상을 실험한 방송이었는데 맨발 걷기 등으로 신체하고 지면을 딱 연결할 때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반증하는 실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여기저기 심한 상처하고 염증이 잘 안 나서 고생 하다가 맨발 걷기 한 지 3달 만에 상처가 나아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접지를 통해서 염증을 회복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객관적인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맨발로 걷는 자체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 발에는 수많은 경혈 그리고 말초신경, 특히 부교감신경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발잡을 한다든지 어싱,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 발바닥에 있는 경혈과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교감신경의 과흥분으로 인한 두통이라든지 불면증, 불안, 이명, 가슴 두근거림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발에는 6개의 경락, 간경락, 비, 위, 담, 방광 이런 경락 등이 지나가고 특히 발바닥에 경혈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인체의 모든 기관에 대응하는 반사구가 이 발바닥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혈을 자극해서 전신의 기능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환자가 오셔서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하고 진료실에 앉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요. 난 어디서부터 도대체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아예 편지지에 이렇게 빼곡하게 증상을 적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환자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중반인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고 눈, 코, 입이 다 타듯이 마르고 체력이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들다. 한두 달 사이에 5kg가 빠졌습니다. 식은땀 나고 춥고 머리 아프고 잠은 안 오고 가슴 두근거려요. 이명증, 혀통증, 혀에 백태가 끼고 눈 떨림과 안구건조증이 심해요. 안약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가보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이 환자분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자율신경의 오작동입니다. 오장육부, 장기, 근육, 신경이 이 뇌하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예, 자율신경이에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 오작동이 나잖아요. 그럼 전선이 합선된 것처럼 생체 신호를 못 보내는 거죠. 그 결과 제가 알려드린 환자 사례처럼 신체 증상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타나. 도대체 어떤 병원, 무슨 과를 가야 낫냐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이 진짜 좀 사람을 피폐하고 또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차라리 뭐 다리든 허리든 뼈가 똑 부러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죠. 근데 많은 사례에서 나 맨발 걷기하고 불면증이 나아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연구 논문을 찾아봤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숙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콜티졸 분비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맨발로 걷는 그룹이 신발 신고 걷는 그룹보다 이 콜티졸 수치가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콜티졸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숙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를 찾아봤어요. 이 발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뇌파 중에서 알파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될 때 나오는 뇌파인데, 알파파를 증폭시킨다는 게 연구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채널 H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법이라든지 어떤 음식 드세요, 또 셀프요법으로 뭐 횡격막 호흡하셔라, 등지압 알려드렸습니다. 등지압 잘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등지압 패드입니다. 등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죠.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에 대고 누우면 척추 양쪽의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압봉이 있는 거죠. 이거는 등지압 패드입니다. 등지압 패드를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잖아요. 지압봉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침대 같은 데 놓으시고 소파에 같은 데 놓으시고 등에 대고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눕게 되면 척추 양쪽의 배수혈을 자극할 수 있도록 지금 지압봉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부분 등이 이렇게 펴지면서 되게 시원하고 어깨가 풀린다, 좀 속이 편한다, 깊은 잠을 좀 잔다, 신경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나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 이런 분들에게 좋고,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해주게 되면 되게 시원하다 하실 겁니다. 나 등지압은 없는데 괜찮습니다. 전동 마사지건이나 폼롤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척추 뒤에 대고 누워주시면 됩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 오래 하시는 분에게 좋고, 또 스마트폰 오래 보고 나서 한 번씩 해주게 되면 시원하다 하실 겁니다. 이 등에 있는 배수혈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인체의 말초, 발을 자극해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뇌의 전두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연구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맨발로 땅을 밟는 게 이 지기, 즉 땅의 기운을 흡수해서 인체의 어떤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불어 발바닥에 인체의 여러 경락, 그러니까 경락이 뭐예요? 인체의 전기가 흐르는 길이 경락이잖아요. 이 경락이 모여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면 이런 경락을 자극해서 장부의 기능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혈류가 원활해지면 하지 정맥류, 발 부종, 냉증, 손발 저림 이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특히 당뇨인들의 경우에 감각신경이 둔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당뇨인이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맨발로 걸 수는 없잖아요. 맨발로 걸 때는 이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딱딱한 지면보다는 잔디나 모래사장, 흙길, 부드럽고 이렇게 자연적인 지면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 할 때는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걷기는 모래 위 걷기입니다. 걷기 중에서 가장 좋은 걷기가 뭔지 아세요? 모래사장을 걷는 겁니다. 모래 위를 걷는 것은 일반적인 단단하고 평평한 도로를 걷는 것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해요.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고 이 감각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모래는 불규칙하고 부드러운 표면이잖아요. 걸을 때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모래 위에서 걷기는 평지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관절에도 좋아요. 왜? 모래에 충격 흡수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무릎 아파, 발목 아파, 허리 아파, 이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래 걷기는 심폐지구력에도 좋습니다. 모래에서 걷고 달 때 심박수가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전자기의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접지 효과, 어싱 효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저널입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맨발 걷기, 그다음에 운동화 신고 걷기가 허리 통증이 있는 노인의 통증,
운동 기능, 수면 만족,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실험이었거든요. 맨발 그룹과 운동하시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모래사장에서 맨발 그룹이 허리 통증, 수면장애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모래사장을 맨날 찾아가지? 실내에서 모래 위 걷기를 해보세요. 실내 위에서 모래 위 걷기? 네, 장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요. 덥거나 춥거나 미세먼지 많거나 비 오는 날에 상관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걷는데? 실내에서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고 제자리 걸음으로 운동하십시오. 실내에서 모래사장을 만들라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실내에서 모래사장 위를 걷는 느낌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한의원에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걷기 매트예요. 그거 메모리 폼이에요? 메모리 폼하고 유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특수 소재야. 그러니까 환자 재활용으로 이렇게 만져보잖아. 그러면 고밀도면서 탄성이 어때? 낮잖아. 이렇게 밟잖아. 그럼 천천히 들어갔다가 보면 천천히 나오죠. 이게 모래사장하고 느낌이 아주 비슷합니다. 걷는 동안 발이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저항이 느껴져요. 생각보다 이 바닥에서 그냥 걷는 것보다 여기 위에서 걷는 게 몇 배 더 어렵고 에너지 소모도 크고 근육이 이렇게 골고루 다 쓰이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샌드워크가 없다, 메모리 폼 없다,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를 써봐야겠죠. 집에 있는 뭐 솜이불도 괜찮고 방석도 좋습니다. 그냥 이런 맨바닥보다는 그런 거 솜이불이나 방석, 메모리 폼 이런 것들을 놓고 걸었잖아요. 걷기가 더 힘들고 균형 잡기 어려운 것이면 다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의원에서 환자들한테 재활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걷기 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 이PD가 이 바닥에 매트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장면을 좀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여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집에 이 메모리 폼이나 솜이불을 겹쳐서 그 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을 디딜 때는 발이 천천히 가라앉고 이렇게 느껴지는 저항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내는구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걸을 때 이렇게 내 발목하고 종아리 근육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돼요. 근육 자극 효과가 굉장히 크고 하고 나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쪽이 뻐근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 잡기 위해서 코어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자세 교정에도 좋고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 받을 수가 있고 이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 발목,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관절 약한 분들, 노약자 이런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냥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걷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한쪽 발을 더 깊게 내딛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쓰는데 하루에 한 30분 이상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날씨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집에 있는 뭐 요가 매트, 카페, 솜잎을 안 쓰는 메모리 폼 베개, 두툼한 방석 이런 걸 활용해서 모래 걷기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맨발로 걷기 운동 하시다가 밖에 딱 봐서 날씨가 좋다. 그럼 가끔 자연 속에서도 맨발을 걸으시면 건강하게 좀 기분이 느껴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 균형 감각, 자율신경, 혈액순환,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 나는 실외에서 맨발 걷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내에서라도 이런 매트라든지 푹신하지 않은 카펫 등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걸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눈 딱 감고 오늘부터 한번 걸어보시자고요. 한 달만 지나도 어머 몸이 달라졌어 하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밀리 하세요.